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진달래꽃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습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달래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시였기 때문에 표현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전통 정서의 계승, 전통 율격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요. 문제는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대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론으로 진달래꽃을 가르치고 끝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학생들에게 비판 창의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진달래꽃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대 상황과 작품을 연관지어 읽고 문학 감상을 통해서 비판 창의 역량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전시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봐주세요. 전시학습에 보면은 화자의 상황, 이별의 상황이다. 그리고 화자가 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화자의 속마음, 이렇게 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는 모두 가시리와 진달래꽃과 신아리랑이 화자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화자의 속마음이 유사한 작품이었다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아리랑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히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자, 실은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을 할 때 화자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발병이 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흔쾌히 이별에 동의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했죠.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 정서를 계승해서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는 방식으로 그냥 자조적으로 발병이 난다고 이야기했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별에 분연히 반대했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 떠난 남성에 대한 일종의 저주가 들어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가 드러난 작품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작품을 그런 견해가 드러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시리하고 신아리랑과 진달래꽃 사이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봅시다. 가시리는 무려 1000년 전의 작품입니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만큼은 아니었어도 상당히 남존 여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떠나면 여성은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가시난다,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를 남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후의 작품인 신아리랑을 보면 여성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 있죠. 보내준 것 같기도 하고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버린 것을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는 이 태도, 결국은 여성이 조금은 더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성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꽃의 정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진달래꽃은 가시리보다도 더 A불비의 정서가 강합니다. 기꺼이 보내주고 보낸 것으로 부족해서 떠나는 앞에다가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920년대 우리 여성들의 정서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1920년대에
받아들일 만하고 모범적인 정서였던가, 이런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달래꽃이 나왔던 무렵에 여성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자료, 이별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는 구하기 어렵지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회복에 대한 자료들은 꽤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자 미술가이기도 했던 나혜석의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부인의 온양유순, 즉 온순한 성품만으로 이상이라 함은 취할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여자를 노예 만들기 위하여 부덕을 장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부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성을 노예로 만든다라는 치열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현재 나 일신상의 강한 욕망으로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길을 향하여 무한한 고통과 싸우며 진실한 예술에 노력하고자 한다. 예술가로서,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적어도 1920년대의 여성들 중에는 이렇게 주체성을 강조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굉장히 강렬한 목소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달래꽃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소월 편에 서서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슬픔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에서 우리 민족 정서의 전통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녀 관계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놓고 보면 지나치게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것으로 그게 우리 문학의 전통인 것처럼 만드는 많은 단점이 이런 주제 설정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A불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혜석의 글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나머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글을 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달래꽃과 가시리와 그리고 신아리랑을 연결지어서 삼음보의 전통 율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여러분, 진달래꽃이 삼음보가 맞나요? 진달래꽃이 삼음보라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인정하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삼음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접어두고요. 자, 신아리랑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실은 신아리랑은 노래로 보면 삼음보가 아니라 이음보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줄글로 적어놔서 삼음보처럼 보이는 것하고 노래로 이음보인 것을 뒤섞어서 삼음보가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진달래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첫째는 진달래꽃의 주제가 전통적 정서로서 계승할 만한 것이냐. 둘째, 진달래꽃은 삼음보의 시가로서 우리 문학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가. 삼음보는 우리 문학의 유구한 전통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적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 선배들과 했던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우선 한 편 읽는 것으로 이번 수업을 정리할까 합니다. 남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나는 주체적인 존재로, 여성을 수동적으로 떠남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한 A불비의 정서는 남존여비 풍조를 지니고 있던 과거의 여성관이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남녀 평등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진 1920년대에도 A불비를 주제로 한 글들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 작품들이 한국 문학의 전통적 주제를 지닌 것으로 계속 교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우리 문학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작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